여러분은 혹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포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곧바로 떠올리는 곳, 바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입니다. 이곳은 CNN이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꼽기도 했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원이 그렇게 오싹한 장소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곤지암 정신병원에 얽힌 실제 이야기와 괴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0년대 초반까지 실제로 운영되던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환자 수용 능력은 크지 않았지만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알려진 시설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폐쇄 이후 병원은 버려진 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괴담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원이 문을 닫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병원 내부에서 연쇄적인 환자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이 계속되자 보호자들과 지역 사회가 불안을 호소했고 결국 병원은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소문은 병원 운영자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왜 병원이 문을 닫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이 왜 그렇게 공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한 기묘한 현상들 때문입니다. 병원 건물이 버려진 이후 호기심 많은 탐험가들이나 청소년들이 몰래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탐험객은 폐허가 된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혼자였는데 뒤에서 또렷한 발소리가 따라왔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다시 걸음을 떼면 같은 간격으로 발소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환자 기록실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진료 차트를 뒤적이다가 갑자기 차트 서류가 스스로 바닥으로 흩날리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기심에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가시겠습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병동 2층의 병실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설명할 수 없는 냄새와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일부는 그 방 안에서 하얀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탐험객은 병실 창문에 서 있던 형체를 사진으로 찍었다며 인터넷에 올렸고 그 사진은 지금도 공포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요? 곤지암 정신병원이 오싹한 전설로 자리 잡은 건 단순한 폐허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병원은 유명해졌습니다. CNN은 2012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7곳을 발표하면서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단순한 도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장소라며 주목했죠. 이후 해외 탐험가들과 유튜버들까지 이곳을 찾았고 촬영 중 이상한 소리나 그림자가 포착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물론 일부는 단순한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주는 음산한 분위기, 어둠 속에서 오는 착시 현상, 그리고 스스로 만든 공포심이 사람들의 체험을 왜곡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섬뜩한 의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벌어졌다는 이 괴담들, 단순히 낡은 폐허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흔적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은 병원 건물이 철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로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괴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려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복도를 걷는 순간 이유 없는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수십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었지만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나온 이야기는 하나같이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곤지암 정신병원은 폐가 탐험 성지로 불렸습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겪은 체험담이 쏟아졌습니다.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밤에 들어갔다가
2층 병실에서 낡은 침대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침대 위에 있던 스프링이 스스로 튀어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금속 스프링이 튀어오르며 쨍그랑하는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모두가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진료 기록실에서 이상한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는데 현상된 사진 속에는 하얀 환자복을 입은 사람 형체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그 사진은 지금도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병원 안을 촬영하던 취재진의 경험도 유명합니다. 모 방송국에서 공포 특집을 위해 곤지암 정신병원 내부를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카메라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복도였지만 나중에 영상을 확인한 제작진은 경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분명 아무도 없던 복도 끝에 순간적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제작진은 편집 과정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방영했고 방송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분명하다라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빛의 굴절과 카메라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한 외국인 탐험가의 체험담도 있습니다. 그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방문한 뒤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발을 들였을 때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다. 복도 끝에서 분명히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글은 해외 사이트에도 번역되어 퍼졌고 곤지암 정신병원의 악명은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병원을 탐험했던 일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다는 경험입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이상하게 시계가 멈춘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밖으로 나오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현상, 과연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공간 자체가 사람의 감각을 교란하는 걸까요? 곤지암 정신병원과 관련된 영상들 중에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탐험객들이 계단을 오르던 중 2층 난간에서 갑자기 쿵 하고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카메라 마이크에 잡힌 이상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지만 탐험객 중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현상을 단순히 우연이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그곳에 있었을 거라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괴담들은 결국 곤지암 정신병원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CNN이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로 소개했을 때도 그들은 바로 이런 체험담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증언한 기묘한 사건들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공포 장소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지금은 병원이 철거되어 더 이상 그 자리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있던 터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곤지암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사람들은 그 경험담을 읽으며 다시 소름을 느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공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걸까요? 곤지암 정신병원은 지금도 답을 알 수 없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단순한 폐허를 넘어 전설이 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곤지암 정신병원은 단순히 문 닫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괴담과 체험담을 낳았고 결국 한국 사회와 대중문화 속에 깊이 각인된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파급력입니다. 병원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모험심 강한 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각종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곤지암 탐험기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몇 장, 짧은 체험담만으로도 조회수가 수만을 기록했죠. 사람들은 병원 안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을 공유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읽으며 직접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곤지암은 심야 도전 장소로 자리 잡았고 지역 주민들마저 불안을 호소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괴담을 들을 때 단순한 소문이라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곤지암 정신병원 괴담은 단순히 개인의 체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결국 해외에도 알려졌습니다. 2012년 CNN은 곤지암 정신병원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7곳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때부터 곤지암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포 명소가 되었죠. 해외 유튜버들이 한국을 찾아 직접 곤지암에 들어가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반응은 공통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폐허와는 다르다.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명성이 이어지면서 곤지암은 한국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개봉한 영화 곤지암입니다. 실제 병원을 모티프로 제작된 이 영화는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한국 공포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흥행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카메라에 잡힌 기묘한 장면과 초자연적 현상들은 관객들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많은 이들은 영화가 픽션이라는 걸 알면서도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현실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지암은 수많은 공포 예능과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방송인들이 직접 병원에 들어가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동시에 섬뜩한 긴장감을 주었고 이는 곧 높은 시청률로 이어졌습니다. 곤지암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곧바로 공포를 연상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건물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곤지암 정신병원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자 문화적 아이콘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영향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폐허로 방치된 동안 무단 침입과 파손, 심지어 안전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매번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2018년 곤지암 정신병원은 철거되었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기억과 전설은 여전히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곤지암에서 찍힌 사진, 곤지암에 다녀온 체험담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괴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또 누군가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곤지암 괴담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공포의 흔적이 이미 사회와 문화 속에 깊숙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곤지암 정신병원이 남긴 건 단순한 폐허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며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적 기억입니다. 이 병원은 사라졌지만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곤지암 괴담은 단순한 집단 심리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무언가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기억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미 2018년에 철거되었습니다. 낡은 건물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는 평범한 흙더미로 덮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병원이 사라진 뒤에도 괴담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철거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와 증언이 퍼져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철거 직후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 사이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굉음과 함께 희미한 비명소리가 섞여 들렸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계음과 철근 파손 소리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몇몇 주민은 지금도 그날 확실히 사람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오래도록 남아있던 무언가가 마지막 순간에 소리친 걸까요? 또 다른 이야기는 철거 이후 터를 밟았던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한 사진작가는 철거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찍은 사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현장에는 철거 장비와 인부들밖에 없었는데 한 장의 사진 구석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놀라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누구도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빛의 왜곡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이후에도 곤지암 정신병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철거 후에도 그 자리를 지나가면 이상하게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거나 카메라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전파 간섭이나 장비 오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도 곤지암 정신병원 철거 현장에 다녀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어떤 이는 철거된 터 앞에 서자 갑자기 머리가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평범한 흙더미를 바라보는데 분명히 병원 건물의 윤곽이 어른거리는 착시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철거 이후에도 곤지암 괴담을 새롭게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하던 중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던 터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차 안에서 장난삼아 혹시 여기서 무슨 소리 들리면 어쩌냐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오디오에서 정체불명의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라디오도 휴대폰 연결도 아닌데 몇 초 동안 여성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모두가 얼어붙었고 그들은 서둘러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겁에 질린 이들의 착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라진 병원이 여전히 사람들의 감각을 뒤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곤지암 정신병원은 건물로서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곤지암을 검색하면 지금도 수많은 체험담과 괴담이 나오고 관련된 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병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신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공포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것,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어지는 것. 곤지암 정신병원은 바로 그런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거된 병원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공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앞에 보이는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그림자일까요? 곤지암 정신병원 이야기는 건물이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철거된 이후에는 더 강력한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죠. 오늘은 그 괴담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미 현실에서 사라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에서 들었던 소리, 찍었던 사진, 느꼈던 기묘한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오래된 건물이 만들어낸 착시, 심리적 불안감, 장비 오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증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고 증언하는 순간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더 놀라운 건 곤지암 괴담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영화, 방송, 해외 언론까지 이 이야기를 다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곤지암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한국의 공포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현실에서 태어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이 되고 전설은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 어두운 골목을 걸을 때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같은 착각.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이미 공포에 반응합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바로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집약한 장소였습니다. 철거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흙더미만 남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 터를 지나던 중 분명히 사라진 건물의 형태가 환영처럼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심리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억의 그림자라고 해야 할까요? 공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실체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괴담은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곤제암 괴담은 단순한 도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집단적 무의식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사라져도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제 건물도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 그리고 아직도 이어지는 괴담 덕분에 한국 사회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느 날 밤, 곤지암 정신병원이 있던 그 길을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단순한 흙더미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곳을 배회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보게 될까요?